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입니다. 자, 드디어 파이널 마지막 과목의 마지막 강의 종강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주 엄청 기대가 컸을 겁니다. 종강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사실 종강 아니더라도 지금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종강 시간은요, 이렇게 파티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의 합격을 축하드리면서요. 6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파견 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 배 타는 사람들, 선원법에 따른 선원, 배 타는 사람들은 파견 업무에 보내면 안 된다. 62번 갑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파견 근로를 위해서 파견 사업주, 여러분 제가 이론수에서 강조했죠. 롯데물류센터가 있고요. 태양물류가 있다. 롯데물류에서 태양한테 파견을 준다. 그럼 태양에 파견 주는 물류센터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견 사업주는 관리를 위해서 사용 사업주 롯데가 아닙니다. 태양에 있는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왜? 파견 사업자니까 책임은 파견 사업자를 보내겠죠. 아주 쉽습니다. 나머지 보면 안 되고요. 나머지만 안 보면 무지하게 쉽습니다. 나머지를 보니까 자꾸 인지가 게토레이가 되는 겁니다.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63번 갑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관할 지자체가 아닙니다. 파견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잠깐 아직까지도 허가냐, 승인이냐, 등록이냐 이런 거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합니다. 허가만 외우세요. 허가가 될 수 있는 건요, 근로자 파견 사업,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거. 해외에 있는 동포 여러분, 가요문대에서 우리 김용건 아나운서가 계속하죠. 해외에 있는 동포 여러분, 해외에 있는 근로자 여러분들, 근로자 공급사업, 파견 근로자 사업은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64번 갑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사업주,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서 롯데물류센터에서 태양물류로 하청을 주면 태양물류에서 파견 근로자를 이제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태양물류죠, 태양물류. 이건 태양물류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파견 사업주라고 하죠.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가 아니라 파견 사업주다라고 보고요. 65번 갑니다. 원체 이론수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요. 이런 건 누워서 떡 먹일 겁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이것도 인문학 상시 문제죠.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 웃기지 마라. 한 명을 고용해도 퇴직금 줘야죠. 그래서 모든 한 명 미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모든 한 사람을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이 법은 적용된다. 5명 미만이 아니다. 쉽죠. 너무 쉬워요. 진짜 이거 공부할 맛이 안 나요. 너무 쉬워서.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쉬우니까 난 또 이것도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서서히 인지는 게토레이를 마시게 되면서 조진스키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 봐야 됩니다. 게토레이 조진스키 안 보면 아주 편합니다. 이런 거 보지 말라가도 봐요. 그러면서 공부가 어렵네. 뭘 어려워요. 긁어부스럼. 괜히 본인이 긁어부스럼 놓고 아프대.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현명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66번 갑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어쩌고 저쩌고 빼간 설명 중 틀린 것은 퇴직금 우리가 보통 이제 사장들이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서 1년 지나면 1년에 한 번 퇴직금 정산하는 데가 많아요. 누적되면 나중에 낼 돈이 많으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정산하고 1년에 한 번씩 정산하고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그게 더 사장님한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이죠. 쉽잖아요. 24분의 1이 아니라 1년이니까. 1년이 몇 개월이에요?
12개월. 그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분의 1이다. 24만. 너무 쉽잖아요. 뭐 길러봤자 확정기, 퇴직금형이 어쩌고저쩌고 뭐 내용이 길어요. 어려운데요? 뭘 어려워요? 다 볼 거 없이 24분의 1이 아니겠어? 우리 교수님이 1년치 정산해준다고 했어. 12분의 1 끝. 답 2번이야. 아이고 쉬워라. 세상에 이렇게 쉬운 공부가 있어요. 나머지 볼 거 없고. 이렇게 공부하면 번호대로 6땡이에요. 아, 땡 잡았네 진짜. 이거 똑같이 나오면 2번에 24분의 1, 웃기지 마라 12분의 1. 5점 맞았잖아요. 땡 잡았잖아요. 6땡. 근데 이런 거 보면 뭐예요? 6땡이 아니라 이제 6시랄 이렇게 되겠죠. 67번 갑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법령상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퇴직급여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는 옳은 거니까요. 옳은 것만 체크하자. 옳은 것만 체크하는 이유는요. 옳지 않은 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쉽죠. 얘만 봐야 되는데 얘도 길죠. 그럼 다 볼 거 없어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했대요. 합의했으니까 옳은 거겠죠. 끝. 뭘 합의했어요? 몰라요. 몰라도 돼요. 합의했으면 옳은 거겠지 뭘. 근데 자꾸 이걸 또 뭘 합의했는지 이걸 외워요. 일일을 1시간 또는 일주일에 5시간. 시험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와요. CBT 출제 방법입니다. 시비 걸지 말고요. 그냥 답만 4번 외우십시오. 합의했구나 4번 끝. 아름답지 않습니까? 68번 갑니다. 고용정책 어쩌고 저쩌고 법에 옳은 것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것도 뭐 5점 먹고 들어가죠. 우리 기억나죠?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또 고용상 어쩌고 저쩌법 이 세 개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고 나머지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라고 보시고요. 69번 갑니다. 고용정책 어쩌고 저쩌고 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업자에 대한 국민공무 쭉 나옵니다. 이것도 볼 거 없어요. 뭐. 근데 여기서 주택 매입 자금이에요. 아니 실업 대책 사업에 주택 매입을 내가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려가는데 이거 나라에서 근데 실업자예요. 근데 대책으로 뭐 융자해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주택 매입은 아니고 주택 전세 자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전세 자금은 가능하지만 주택 매입 자금은 아니다라고 보고 이 한 꼭지만 빡 잡으면 됩니다.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매입은 아니다. 그럼 이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70번 갑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어쩌고 저쩌고 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원장을 포함한 고용정책 심의회입니다. 이거는 잘 나옵니다. 고용적 심의회는 30명이다. 25명, 30명이다. 한 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71번 갑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어쩌고 저쩌고 법에 대해서 고용정책 하는데 노동조합 견제하려고 고용정책 만듭니까? 노동조합과는 관계가 없다. 쉽죠. 또 여기서 잔실 갈게요. 고용정책의 기능하에서 이거 외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아직까지 있어요. 지금 외우는 사람은 이제 조진스키죠. 그냥 고용정책, 노동조합과는 관계없다. 끝. 72번 넘어가야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고용정책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고용정책 심의에 해당 안 되는 거. 고용정책 심의가 6개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는 사람 미쳤어요. 그냥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청년은 아니다. 청년 고용도 외우는 거 사치예요. 그냥 청년은 아니다. 답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고용 노동관계법규가 제일 쉬워요. 노동관계법규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특징이 완벽주의예요. 법령을 외우고 또 아닌 거 물어보는데 긴 거 외우고 이런 분들이 어렵죠. 답은 하나예요. 성격 고쳐되죠. 73번 갑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고요. 고용신고 기준은요. 10%입니다. 10%.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10% 이상이다. 정답 1번입니다. 74번 갑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 안 틀린 것은 실업자의 채취업. 실업자는 취약계층이 아니죠. 실업자는 일반계층입니다. 실업자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계층이다. 답 1번이다. 너무 쉽잖아요. 또 이거 외우면 안 되겠죠? 이거 외우면 뭐예요? 사자성어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75번 갑니다. 고용정책 어쩌고 저쩌고 법의 주체가 아닌 것은 노동위원회는 주체가 아니다. 여기서 노동위원회 주체도 외운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특히
노동관계법규는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거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아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76번 갑니다. 고용정책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고용정책을 하는데 기본 원칙에 틀린 것은 틀린 걸 봐야죠. 옳은 걸 보면 안 돼요. 틀린 걸 보고 왜 틀렸는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실현되도록 하는 건 뭐냐면 취업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직자의 구직자. 구직자의 차발적인 구인 노력이 아니라 취업 노력이죠. 취직 노력을 안 한다. 구인자가 아니라 주어가 구직자다. 77번 갑니다. 고용정책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는 이건 잘 알죠?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아주 쉽습니다. 포인트만 잡고요. 78번 갑니다. 고용정책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틀린 것은 한국 차벌드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도하고 해서 쭉 갑니다. 근데 저기 분당하는 쪽에 있습니다. 한국 차벌도. 아주 이렇게 뭐 둥그렇게 아주 건물 겁나게 잘 졌어요. 겁나게 잘 졌는데 이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취업 박람회도 하기도 하고 뭐 취업 체험도 하기도 하고 비싼 땅에다가 돈은 엄청 쳐들였는데 이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돈을 마련하고 해서 입장료도 받고 기념품도 팔고 하고 있어요. 수익 사업 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웃기지 마라, 할 수 있다. 왜? 적자니까. 79번 갑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한국 고용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여러분 여기서 공부의 답을 유추하면 돼요. 허가는 2개뿐이 없다겠죠. 2개뿐이. 허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는 파견근로자법, 파견, 그리고 근로자공급사업법, 해외에 있는 동포 여러분,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사업 이 2가지만 고용노동부의 장관의 허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고용정보니까 이게 삑살이죠. 이 답이 나오죠. 분서모술다, 뭐 정확한 답은 승인을 고용정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몰라도 허가는 아니다. 이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80번 갑니다. 고용정책 어쩌고 저쩌고 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화해서는 고용에 관한 건 국무총실이 왜 나와요? 고용에 관한 거니까 뭐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고용노동부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심의를 한다. 고용 쓰릴 겁니다. 국무총리실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무지하게 재밌고 쉽습니다. 81번 가보시죠. 고용정책기본법상 어쩌고 저쩌고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만 체크하죠.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 안 합니다.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국회 동의 구해야 한다? 아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나오면 국회 나오면 아니다. 국회 나오면 삑살이다.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또 정부 주도, 국가 주도 이런 거 나오면 아니다. 이런 것만 찾으면 답이 보이거든요. 딱 보고 문제 볼 때 국회 나왔네. 국회 아니지? 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합격입니다. 82번 갑니다. 고용정책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세. 문제가 이겁니다. 인력 확보 지원 시책입니다. 인력,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 지원. 여기는 뭐예요? 고용 조정 지원 및 고용 안정 대책입니다. 그래서 고용 조정이 나왔다. 이건 인력 확보 지원이 아니라 고용 조정 지원은 고용 조정 지원 및 고용 안정 대책이다. 조정 안정. 정자 돌림이네요. 정답 4번이다. 포인트 잡고요. 다시 한번 잔소리 갑니다. 또 인력 확보 지원 시책도 이거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쳐버려요. 여러분 좀 인지를 쉬게 해주세요.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얘만 보면 됩니다. 정답 4번이다. 83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틀린 것은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가 있습니다. 여기 직업소개가 나와 있잖아요. 직업지도는 별도 있고 직업소개는 별도의 각 주제입니다. 직업소개는 얘는 아니다. 별도 직업소개 칸이 있다. 직업소개는 문제로 나올 때 있죠. 뭐예요? 알선자 나오면 직업소개다. 여기서 직업지도와 직업소개는 별개다.
답 나왔죠. 이런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마치 이걸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먹는 거죠. 쓰레기를 왜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TV에 뭐 있잖아요. 뭐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오면 막 밤에 쓰레기통 지져갖고 막 먹는 사람 나오잖아요. 쓰레기 막 거기서 주워갖고 먹고. 여러분 볼 때 그 사람들 정상으로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이상하잖아요. 왜 쓰레기통 가서 뭐 음식을 주워 먹을까? 이상하죠? 이런 거 보는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쓰레기를 왜 먹으려고 그래요? 버린 거를. 답 찾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 맞아. 쓰레기 먹으면 안 되겠네. 아 내가 봐도 이상하네. 이렇게 성격 고쳐야 됩니다. 84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설명 좀 들으면서 유료 나오면 유료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내죠. 돈 버는 거니까요. 해외니까 대빵에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아 옳은 거니까 당연히 등록해야지. 찌찌뽕. 35번 겁니다. 85번이죠.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 사업에 등록에 할 수 없는 것은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의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은 1년이 아닙니다. 1년은 너무 짧아요. 2년이다. 노동조합 나오면 무조건 답이 2년이에요. 노동조합은 2년이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끝. 이거 보면 안 됩니다. 86번 갑니다. 직업안전법상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장부 및 배치 기간을 옳은 것은 구인 구직 신청서 2년. 정답 2번이다. 2년이니까 2번이죠. 너무 쉽잖아요. 지가 다 답을 알려주잖아요. 2년 2번. 똑같이 나옵니다. 87번 갑니다. 직업안전법의 직업소개를 겸업할 수 없는 자, 식품적경업. 식품적경업과 식품적경업은 뭐예요? 술집의 술집, 룸사롱, 성매매로 이루어질 수 있죠. 또 숙박업, 모텔, 성매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과 식품적경업자는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88번 갑니다. 직업안전법상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공급 국가로부터 취업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공급 국가가 아니라 공급 대상 국가죠.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떡공장에 취업하는 겁니다. 오빠, 떡공장, 오빠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공급 국가, 필리핀이 아니라 공급 대상 국가, 우리나라에서 취업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정답 1번이다. 89번 갑니다. 직업안전법상 어쩌고 저쩌고 아닌 것 찾으면 됩니다.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불금을 제공할 이거 되게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3번 외우세요. 정확히 말하면요. 선불금은 구직자에게 만약에 A라는 구인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주자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200만 원은 A 회사에서 200만 원 내가 미리 줄게.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런 구인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급을 주면 땡큐. 안 줘도 그만. 근데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뭐 아닌 걸 찾으래요.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보면 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구만. 야 너무 쉽다. 이거 국어 문제 이거 초등학교 이런 이 도화양에도 풀 수 있어요. 이 문제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90번 갑니다.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유료직업소개업 어쩌고저쩌고 깁니다. 긴 거 다 읽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곳을 우리가 헤드헌터라고 합니다. 헤드헌터. 기술 있는 사람 또는 임원 출신들 이런 헤드헌터. 고급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했어요. 아, 우리 지금 임원이 필요한데 임원 한 명만 좀 추천해 주세요. 근데 추천하면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하는 게 헤드헌터예요. 그럼 1억 딱 성사시키고 1억에 10% 1,000만 원 수수료로 딱 가져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헤드헌터입니다. 그래서 헤드헌터는 당사자의 정환형을 받을 수 있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91번 갑니다. 직업안전법상 어쩌고 저쩌고에서 직업안전기관에 장하면 헷갈리죠. 그냥 고용센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센터 우리 많이 가죠. 뭐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 각 지역의 고용센터장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기관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하고는 관련이 없다. 한 곡지 빡 짰고요. 92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사업은 근로자 공급 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근로자 파견 사업이 따로 있고 근로자 공급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국법. 이 따로 국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죠. 93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상 신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지 모르지만 대한상공회에서 나왔어요. 그럼 대한상공회에서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진짜 이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그냥 대한상공회에서가 답이다. 이렇게 공부해도 다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그냥 대한상공회에서 답이다.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 한번 잔소리할게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때문에 미련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자꾸 미련을 가져요. 혹시 박번 나오면 어떡해요? 혹시 응용해서 나오면 어떡해요? 혹시 얘가 나오면 어떡해요? 혹시 얘가 나오면 어떡해요? 혹시 얘가 나오면 어떡해요? 혹시병이에요. 혹시병. 이걸 아틀란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아틀란스. 지구를 떠받고 있어요. 지구가 무너질까 봐. 평생 지구만 떠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 천국. 믿어야 천국이고 믿어야 합격입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어야 합격이다. 94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장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또 이제 그 아틀란스 증후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상담소는 상담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지만 사무원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돼. 사무만 보는 건데 사무는 아니지라고 해서 또 걸려 들어가요. 법은요. 사무 종사자도 전화만 받아도 상담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가 아주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직업 상담사가. 왜? 직업 소개소를 차리려면 전원이 다 직업 상담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소개소 하는 분들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많이 땁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목표가 뭐죠? 그러면 직업 소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직업 소개소 취업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직업 상담사 정말 국가 자격증 9급 시험에 5점 가점을 주고 방송통신대학 논문을 면제시켜주고 각 상담에 관계된 거에 가점을 부여해주고 직업 상담사가 있으면요 사회복지사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참 멋진 자격증입니다. 사무원까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95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것도 많이 틀려요.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자 구직자 및 구인자 구직자는 주소 전화번호를 넣어야 돼요. 이론서에서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벼룩시장에 구인자를 구합니다. 이름, 업체, 전화번호 있어야 연락을 하죠. 구직자, 저는 구직하고 싶습니다.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연락을 하죠. 근데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직업정보, 즉 벼룩시장의 광고, 벼룩시장의 주소, 전화번호 여기에 이 칸에 이걸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즉 업체 광고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업정보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안 된다. 다만 구인자 구직자의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거 꼭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정리됐네요. 이러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댓글에 써주십시오. 교수님 이제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업되겠죠. 텐션이 올라가겠죠. 저에게도 좀 보약과 응원을 주십시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이 너무 없어요. 댓글을 왜 안 달아주죠? 강의를 들으니까 교수님 이해 팍팍 돼요. 시험 합격인데요?
이런 댓글 좀 써주세요. 좀 눈팅만 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댓글. 96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은 말장난이죠. 실업급여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나온다. 주어가 구직급여는 나왔죠. 그래서 법규를 잘못 공부하면 아리까리예요.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장난이거든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나온다. 이거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인트를 잡으려면 얘를 안 봐야 돼요. 주인공이 나오는데 왜 자꾸 바이러스를 쳐다봅니까? 바이러스를 쳐다보면 주인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법규는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틀린 것은 틀린 것만, 틀린 게 왜 틀린지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정말 아름다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97번 가보시죠. 취업촉진수당 우리 많이 했죠? 이것도 5점 먹고 들어가죠. 광주조직. 취업촉진수당은 광주조직에서 준다. 그래서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아닌 건 뭐예요? 특별연장급여는 아니다. 광주조직에 없다라고 보고요. 98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어쩌고 저쩌고해서 옳지 않은 것은 심사 및 재심사, 심사도 할 수 있고 재심사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심사 청구할 때 이 심사 청구는 법정 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리인은 없다. 웃기지 마라. 대신 서류만 주는 거니까 재심을 청구합니다. 서류만 주는 거니까 법정 대리인 배우자 뭐예요? 선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왜 있어요? 서류만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요. 있다. 포인트 먼저 잡고요. 99번 갑니다. 고용보험의 심사 청구와 앞에 문제하고 같은 문제예요. 심사 청구는 즉시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웃기지 마라. 정지하지 아니한다. 왜? 재심사까지 가야 되니까. 1번 끝. 쉽죠. 100번 갑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주광점의 지원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는 대상자. 일용 근로자는 높게 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여기서 또 이거 분석하면 뭐죠? 조진스키입니다. 101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의 있는입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보통 일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다. 102번 갑니다. 다음 고용보험법상 둘 이상의 사업. 여러분 이걸 직업정보하고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정보, 다수시체, 다수직업 종사자. 직업이 두 가지예요. 이럴 때는 직업을 어떻게 정한다? 다수시체, 시간이 많은 거. 그 다음에요. 수입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최근의 직업. 이렇게 선택하는 건 직업정보 문제입니다.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피보험 자격이요. 보험료를 누가 내주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에서 보험료를 내주고요. 4대 보험을. 또 B라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이 강의에서 제가 유명한 업체에서 강의를 유명한 업체 지금은 안 하니까 다 해요. YBM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YBM에서도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하고 대학에서도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하고 근데 두 가지 들을 수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돈과 연결되지 돈. 돈을 내가 더 유리한 걸로 가야죠. 그래서 첫 받다가 돈이다 돈. 임금이 많은 것이 내가 유리하니까요. 돈이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시간이다. 그 다음에는 근로자가 선택한다. 직업정보의 다시 숫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직업정보의 다수직업에서 직업을 결정할 때는 시간, 수입, 최근의 직업이고요. 피보험 자격, 즉 4대 보험을 선택할 때는 임금, 시간 선택이다. 포인트 잡고요. 103번 갑니다. 구직급의 수급 자격에 제한이 되는 사유. 소개된 직업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 너무 낮아. 그래서 취업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한이 되는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제한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당연하죠.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너 여기 직장 가. 월급 얼마예요? 월급이 18만 원이래 한 달에. 이런 18 안 가죠. 그럴 수 있잖아요. 104번 갑니다. 고용보험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급 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 이상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상이 지시한 직업
이제 여기는 정당하게 너 이런 데 가. 18이 아니라 월급도 180만 원이요. 합당하죠. 뭐 초임에. 뭐 공무원도 월급이 뭐 이 정도뿐이 안 되고 초등학교 교사도 이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초봉은.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너 여기 왜 수업 들어? 공짜로. 왜 꽁으로 수업 들어? 그럴 때는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환수하는 게 아니야. 정지죠. 너 앞으로 수업 못, 너는 가르칠 보람이 없어. 환수가 아니라 정지죠. 교수님 어떤 거는 환수가 있던데요? 그렇죠. 공부를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포인트를 잡아요. 환수는요. 불법으로 부정으로 이 사대보험, 고용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이거. 타먹었다 이거요. 걸렸어요. 그러니까 불법 부정으로 걸린 거니까 너 다 토해내. 그럴 때는 토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는 환수한다. 105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어쩌고 저쩌고의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시험 잘 나오죠.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그잼플 예를 들면 불법자라고 그래. 불법자. 불법을 저질렀어요. 딱 걸렸어요. 그러면 그날 정지예요. 그래서 경우에는 대외 대상자 된 날, 그날 상실한다. 옳은 거니까요. 왜? 불법자니까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된 날에 다음 날에 상실한다. 웃기지 마라. 된 날이다. 포인트 잡고요. 106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틀린 것은 틀린 거 찾으면 됩니다. 1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험단위 기간이 통상에서 150일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여기도 또 18이 나오네요. 18개월 180일. 1번이다. 확인하시고요. 107번 갑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이건 이제 법령이 바뀌었죠. 의미도 없습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바뀌었거든요. 뭐 바뀌나 안 바뀌나 뭐 문제 푸는 건 뭐 이상 없습니다. 지장 없고요. 여기서 훈련 목적이 뭐예요? 목적. 북한에 있는 양이 남한으로 전향했다. 양전향이 목적이죠. 양성, 전직, 향상. 그래서 아닌 건 집체는 아니다. 집체는 훈련 방법입니다. 108번 가보시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입니다. 직업능력을 가리키는 훈련교사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인데 당신 직장 바꾸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훈련 받지 말고 직장 바꿔요. 이러면 안 되니까요. 전직 훈련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교직은요. 교육해 주는 거예요. 교직. 그러니까 전직은 아니에요. 양전향. 얘는 아니니 이렇게 해서 실수 많이 해요. 여기는 문제를 꼭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나오면 전직은 아니다. 훈련교사는 전직 훈련교사 만드는데 직장 바꾸는 연습하면 안 되잖아요. 전직 훈련은 아니다. 교직 훈련은 가능하다. 이거 꼭 체크 포인트했어요. 여기다 양전향 말고 오케이 교직은 아니지. 이러면 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체크 포인트 하세요. 훈련교사 교직 과정은 해당되고 전직 훈련은 해당이 안 된다. 109번 갑니다. 근로자 직업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내용으로 틀린 것은 나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아닙니다. 전문가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만이 항상 국가 주도 정부 주도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110번 가보시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국민평생 이것도요. 사실 뭐 몰라도 돼요. 여기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네요. 직자 빼고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재외의료금이죠. 이런 거 문제는 여기는 몰라도 돼요. 재외의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외의료금은요.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어요. 즉 고용노동부에서 수탁자 받는 거죠. 받는 겁니다. ABC 학원에 직업상담사 과정을 이렇게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받은 건 뭐예요? ABC 학원이죠. ABC 학원이 수탁자예요. 위탁자는 고용노동부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제외 이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요, 고용노동부 위탁자가 주는 겁니다. 근데 단 수탁자의 잘못, 즉 훈련 시절의 결함, ABC 학원에서 문짝이 잘못해서 떨어져 갖고 다쳤네요. 그럴 때는 ABC 학원에서 제외 이력금을 주는 겁니다. 훈련 시점의 결함으로 인해서 재회가 발생한 경우라도 위탁자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수탁자 ABC 학원에서 책임을 지고 재회 이력금을 지급한다 이겁니다. 111번 갑니다. 재회 위로금은 상한이 있고요,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이 있고 상한 가격이 있고 하한 가격이 있는데 금액은 통상 임금이 아니라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외 위로금, 하여튼 재외 위로금은 산재, 보험 이런 건 무조건 다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이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외 위로금 나오면 기본적으로 위탁자 책임이다. 하지만 수탁자의 시설 잘못으로 인하면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재외 위로금은 상한도 있고 하한도 있다. 상한도 있고 하한도 있는데 평균 임금으로 지급한다. 이것만 알아도 벌써 5문제 풀고 넘어갑니다. 5문제 기준을 풀었습니다. 쉽잖아요. 112번 갑니다. 근로자 직업력 개발법상 훈련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와 직업력 개발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력을 훈련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리까리예요. 훈련계약은 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이런 소리 기억했죠. A라는 사장이 있어요. B라는 사장이 있어요. 저는 A라는 사장이에요. 사장님, 훈련 저기 갔다 오겠습니다.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야야야, 뭔 계약이요? 그냥 갔다 와. 피곤하게 우리끼리.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꼼꼼한 사람은 우리끼리가 어디 있어? 계약은 계약이지. 계약서 쓰고 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결해야 한다가 체결할 수도 있고 체결 안 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113번 갑니다. 국민평생직업력개발법상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인가 취소를 받고 1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1년이 지나면 2년이 아니라 뭐예요? 1년이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취소, 평생 설치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2년도 어디서 봤는데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여기 나와요. 금고 이상, 금고 나오면 2년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금고 나오면 2년이다.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금고 나오면 무조건 2년. 뭐가요? 몰라도 돼요. 설치 취소, 설치인가 취소는 1년. 설치 취소인가는 1년. 금고는 2년. 이렇게만 공부하면요, 맑고 행복합니다. 이거 의외로 굉장히 헷갈리는 많아요.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 끝났습니다. 115번 갑니다. 국민평생직업력개발법상 훈련계약, 기준 근로시간 외 훈련, 기준 근로시간 외예요. 왜? 만약에 6시에 퇴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 더 필요해요. 고참한테. 아니면 또 훈련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더 기술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밤 10시까지 연장 근로도 하고 야간 근로를 했어요. 그럴 때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반드시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오히려 공짜로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임금 오히려 부탁해서 저 좀 10시까지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밥 사줘야죠. 반드시 10시까지 내가 저기 근무했으니까 임금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해하면 쉬워요.
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삑사리 했잖아요. 반드시, 항상, 뭐뭐만, 이거 다 삑사리예요. 그럼 이 문제 안에서 이 내용을 물어들어,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반드시는 반드시 아니라고. 탑 4번 금방 나오잖아요. 116번 갑니다. 국민평생, 여기는 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로 고치세요.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계좌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노동부 장관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훈련 비용의 전부를 지원다.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나오면 삑살이에요. 전부 삑살이에요. 항상 전부 및 일부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및 일부예요. 지원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도 삑살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 돈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및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가요? 몰라도 돼요. 117번 갑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5년, 3년. 그래서 그 기간에 5년 이내로 하되 만약에 돈을 들여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연예기획사가 비슷하죠. 연예기획사. 돈을 들여서 연예인들 키우면 5년 동안 5년 이내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근데 요즘 연예기획사 아닌 그렇잖아요. 그냥 아주 종신계약으로 울거먹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53, 5년 사회 118번 갑니다. 그러자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여기는 맞아요. 근데 연구인력을 양성하려고 이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은 아니에요. 연구인력 양성은 아니다. 119번 갑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 기능대학은 뭐예요? 기능은 기술이죠. 기술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대학은 뭐예요? 교육이죠. University, 교육. 그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감이 치서도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대학 설립은 교육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협의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당연하다. 협의다. 120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거 시험에 겁나게 잘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 정답은 4번 모두 답입니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직업능력 개발이 중요시하는다 모두 답이다. 고령자, 수급자, 여성, 일용, 단시간 모두 답이다. 하나 서비스 나오면요. 아닌 것은 나올 때는요. 제조업 근로자, 제조업에 근로하는 사무직, 생산직의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조업의 생산직도 우대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제조업은 아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마지막 문제니까요. 덤으로 드리고 옳은 거 나면 모두 다 옳다. 정답 4번이다. 이렇게 해서 120분까지 파이널 강의 끝났습니다. 제 마음이 아주 그냥 후련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후련하실 겁니다. 파이널 5과목의 맨 마지막 노동관계법규의 맨 마지막 문제 120번을 마치면서요. 여러분의 합격과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하겠습니다. 합격수기 미리 준비하시고요. 합격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후배를 위해서 합격수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